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28강 종합위험 과수 유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포복자 하고 포도 이어가지고 밤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밤참 메데오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죠? 수학 개시 전에 단독 사고도 있고,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사고도 있고,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에 이제 다중 사고도 있고, 수학 개시 후에 1차 사고, 2차 사고, N차 사고까지 가는 다중 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해서 유자는 사실 저희가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조사하잖아요. 왜냐면 보장 종기가 최초 수학 직전이기 때문에 수학기 이후 조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얘기해 제일 간편하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문제가 유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자부터 먼저 하고 밤참 메데오 부분의 그 단독 사고와 다중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총론식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반복해서 다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반복 수업을 위한 전작업으로 유자를 하고 밤참 메데오 총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종류 방법 보험금이네요. 자,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자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에만 이제 그 조사 종류들이 있고 조사 종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포복자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은데 단지 하나 착가 피해 구성조사 할 때 그 표본 가시를 추출하는 개수만 다르죠. 그죠? 표본 가시를 추출하는 개수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자, 우리 포복자죠. 포복자. 제가 이 글자를 잘못 썼어요. 다 하고 밤까지죠. 밤까지는 표본주 세주에서 20개, 농지당 30개, 농지당 60개로 나눠지죠. 그죠? 다음에 참다리하고 지금 배우는 참다리하고 유자 같은 경우는 300이죠. 표본주는 300에 100개 이상입니다. 그죠? 착가 피해 구성조사는 100개 이상이고요. 다음에 대추 매실 같은 경우는 표본주별로예요. 그죠? 100개, 그 다음에 1000g.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미자는 무게로만 하죠. 3000g. 그래서 포복자 밤에서 3, 20. 그 다음에 참류 같은 경우는 300. 그죠? 대추 매실은 100, 1000g. 오미자는 3000g 해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중조사하고는 조금 또 별도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가중조사하는 거하고는 또 개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농지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하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자료 세 가지, 우리 입증 자료 세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했었죠. 그죠? 기상청 자료와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체 세부사진과 전체 사진과 세부 사진들이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착가수 조사고요.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을 시에, 왜냐하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수학 전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고 가중 조사를 하고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시 다시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를 하고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 아니요.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 미부상 비율들을 조사하게 됐었었죠. 그죠? 근데 유자 같은 경우는 의무 착가수 조사가 아닙니다. 의무 착가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수학 전에 사고 농지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최초 수확 전이 되겠죠. 시기는. 그죠? 자, 과중조사도 사고 접수 농지에 한해서만 되고 과중조사는 제가 항상 어떻게
품종별로 한다고 했죠. 그죠? 품종별로 언제 수확기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착가 피해 구성조사는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착가 피해를 이제 피해 그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 시기가 됩니다. 미보상 비율은 사고 접수 농지 수확량 조사 시기가 되겠습니다. 착가수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한다. 심사를 할 때는 농지 및 작물 상태였습니다.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내 착가수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과중조사 같은 경우는 유자는 품종별 3주 이상에서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이 되죠. 당연히 이건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개수와 무게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개수를 세는 거, 단위 면적당 개수를 세는 거, 착가량을 세는 거 구분해서 미터당 착가량을 세는 거 구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착가 피해 구성조사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의 과실을 추출해서 피해 인정 개수별로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 한번 순서대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방금 조사 종류에 따라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이제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본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중 개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가 어느 거다 그죠? 그다음에 착가량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당 가중도 와야 되고요. 자, 수확량이기 때문에 수확량이라고 하면 전체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착가 비율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주당 평년 수확량의 미보상 주수를 곱하는 이유는 이거 결국 미보상 착가량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뺐습니다. 고사 주수를 뺐기 때문에 고사 주수는 바로 감수량으로 들어갔고요. 우리는 지금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할 때 미보상 주수를 뺐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는 여기에 수확량에는 산정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미보상 착가량을 산정해 주는데요. 미보상 주수에는 몇 개가 평상적으로 몇 개가 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었잖아요. 미부상 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에 우리 과수원에 평년에 달리는 평년에 한 주당 달리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미부상 착가량을 계산하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가 되겠죠. 그죠? 착가량일 때는 곱하기 개당 가중까지 붙게 될 거예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 방금 설명드렸고요. 자, 주당 착가수입니다. 그죠? 주당 착가수는 표본주 착가수, 표본주 내에 있는, 그죠? 표본 주수 내에 있는 착가수를 모두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주의 착가수 나누기 표본 주수가 되겠습니다. 과중조사는 자, 품종별 계단 가중입니다. 표본 과실을 추출했죠. 그죠? 표본 과실이 품종당 20개,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품종이 하나일 경우는 최소 그래도 60개는 있어야 되겠죠. 보통 60개가 오겠죠. 그죠? 60분의 자, 표본 과실 수에서 추출한 그 과실 전체의 무게를 이제 산정을 해서 무게 나누기 과실수로 하면 계당 가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당 평년 수확량 요거 한번 다시 이제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할 때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단품종일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기 되기 때문인데 다품종일 경우에는 품종이 여러 개일 때는 그죠? 전체 평년 수확량을만 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각각의 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도 가지고 와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했었죠. 전체 이건 평년 수확량에 각각의 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럼 A 품종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올라가고요. 다시 요 부분만큼만 하면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을 알려면 다시 나누기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하면 나오겠죠. 자, 이때 저번 우리 6회 때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숭아 구할 때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A 품종 표준 수확량을 그대로 제시해 주지 않았죠. 해주지 않고 주당 표준 수확량을 주고 실제 결과 주수를 따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때는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주당 표준 수확량의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죠? 빵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서 따로 빼가지고 이게 선식에 가지고 왔습니다. 피해 구성률 조사입니다. 그죠? 피해 구성률 조사는 전체 표본 가실수 분의 그죠? 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해 구성률 조사 때 100개가 되겠죠? 100개 분의 5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50%형은 지수가 0.5기 때문에 곱하기 0.5 그다음에 8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지수는 0.8이 되었고요. 100%형 피해 가실수는 지수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게 되고 유자 같은 경우는 낙가 피해 구성률 조사는 하지 않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성률 산정에서 낙가는 제외됩니다. 유일하게 그 수확 개시 전에 낙가가 들어가는 품종은 제가 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과실들은 낙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로서의 그 상품 가치가 없다고 했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유일하게 이제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밤은 떨어진 것도 상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주 어린 밤들 우리가 단밤 같은 경우 그 우리 뭐 신호 멈춰 있을 때 차들 똑똑 두들 가지고 밤 많이 팔잖아요. 단밤 그죠?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으로 해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밤 같은 경우는 떨어진 과실도 사용하더라 해서 밤만 유일하게 낙가 수확량도 산출을 합니다. 왜? 떨어진 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밤을 제외한 나머지 밤, 참, 매대, 오유 중에서 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낙가를 쓸 수 없습니다. 수확기 이전에 떨어진 낙가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낙가 착가량에 대한 것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왜 밤만 낙가 착가량을 조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럼 밤에만 요 낙가 착가량을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보험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피자고요. 피해율도 평수, 미평 그대로입니다. 수확량은 방금 앞에서 배웠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에 곱하기 계단 가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고요.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감수량이었다면 그냥 곱하기 착가 피해 구성률이겠죠. 근데 유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이후는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식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되겠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평년 수확량은 문제 조건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은 제가 항상 최대값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제조사 금정조사 때 미보상 비율을 따로 조사했다고 하면 제조사 금정조사를 따라간다고 했고요. 가중조사도 항상 최초값을 사용하지만 만일에 제조사 금정조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때 가중조사 한 값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자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자 문제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유자가 손이고 수확 개시 전 보상하는 손은 유자는 수확 개시 전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확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해서 가장 쉬운 문제가 유자입니다. 유자는 어쩌면 이 정도 문제 넣으면 지금은 조금 우리 이렇게 전체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서 지금은 한 5점짜리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5점짜리를 적어놓긴 했는데요. 자, 품종 유자고요. 보험가입 금액 1천만 원이고 자기부담 비율은 지금 20%네요. 실제 결과 주수가 400이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입니다. 우박 태풍이 있고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조사를 했네요. 착가수 합계는 1200개, 표본 주수는 8주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 주당 착가수는 1200 나누기 8 하면 나오겠네요. 했더니 150개가 되더라. 계단 가중. 자, 가중조사할 때는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60개가 맞죠? 이건 지금 7.8 나누기 60이 되겠네요. 7.8 나누기 60 했더니 계단 가중은 0.13kg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해야 되죠. 400주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20 뺐더니 360주가 나왔네요. 이 부분까지는 다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한 품종이기 때문에 쉬워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했더니 주당 평년 수확량은 25kg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럼 수확량입니다. 조사 대상주 수에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 플러스 미보상주 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에서 위에서 계산한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5,414kg이 나왔네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가 산출한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네요. 10% 곱했더니 458.6, 459kg 산정된 값들은 전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59kg 나왔고요. 자, 각각의 평년 수확량, 미부상 감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은 평수, 미평에서 구했더니 41.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27 앞에는 이사되어 있는데 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영자도 하나 빠졌네요. 그죠? 혹시나 저도 이거 강의하다 보면 잘못된 거나 이거 오기들이 보이거든요. 혹시나 제가 다시 PDF를 수정해가지고 올리는데 PDF 수정했는데도 오자들이 보이고 계산이 틀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10000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414 마이너스 459 나누기 4000 했더니 아이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10000 마이너스 5414 마이너스 459는 나누기 10000 0.4127이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27입니다. 그래서 41.27%, 42.27%에서 이제 우리가 가실손의 자기부담 비율이 20%네요. 20% 했더니 마이너스 0.2는 곱하기 맞네요. 요건 계산은 맞네요. 2,127만 원이 나오더라. 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식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산식이죠. 착가수 조사를 하는 품목들은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단 잠깐만요. 요거 수확량 조사에서 요거 하나 빠졌네요. 식에서는 곱하기 우리가 지금 수확량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 요 계산 식에서는 빠졌고 계산에서는 넣었네요. 그죠?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 곱하는 거 빠졌네요. 자,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착가 피해 구성률만 곱하면 감수량이 되기 때문에 수확량은 전체에서 그죠? 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주면 30% 빼주면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유자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 구성률만 곱해주게 될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반만 낙과 수확량도 조사를 하더라. 나머지는 전부 착가 수확량만 조사를 하고 미보상 착가량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그래도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만 요 강의를 좀 해 놓아야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참달이 어디 갔나요? 참달이 여기 있네요. 밤참 매대오 부분은 실은 공통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죠? 계산하는 식이 공통이었어요. 왜냐면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 조사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산식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만 각각의 품목들을 강의할 때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오늘 힘들더라도 한번 먼저 선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복 참짬의 밤대오 유지, 포복 참짬의 밤대오 유, 포복 참짬의 밤의 대오 유지 이렇게 외웠었죠. 그죠? 9개 품목. 그다음에 호두 살구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중에 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포복 참짜 밤류에서 그죠? 포복 참짜 밤류였고요. 착가량을 조사하는 거 아주 조금만 해서 개수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양으로 가지고 하더라. 매실, 대추, 오미자는 양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거 포복자 기본으로 하고 그죠? 밤하고 유자가 착가수 조사를 했고요.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조사하는 것은 참다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다래는 항상 그죠? 한 주가 따라오며 한 주의 제식 면적,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측정해서 그죠? 우리 가소원의 전체 실제 경작 면적이 있으면 그죠? 요 참다래 이거 제식 면적만큼
여기 면적으로 나누면 요 한 주당 제식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가소원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우리 가소원에 몇 개가 지금 심어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참다리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특이해서 나무 주수로 산정하지 않고 한 그 나무 주수가 따라오면 항상 제식 면적이 따라온다고 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 제식 면적 주수 곱하기 실 제식 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배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재배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제식 면적하면 재배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면적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하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참달에는 주수가 나오면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게 옆에 뒤에 제식 면적이 따라오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우리가 주당 착가수가 아닌 단위 면적당 요 면적에 대한 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매실대추는 그저 양이죠. 그저 개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을 계산하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고 그죠? 표본 주수를 이제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오비자 같은 경우는 그 다시 안에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죠. 이때 표본 구간은 우리 그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해서 1m라고 했어요. 그래서 1m 안에 있는 오미자를 수확해서 거기에 대한 무게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메다당 착가량이 되고요. 앞에 제가 총론할 때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업을 듣는 분이 외우는 팁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주당 착가수와 주당 착가량을 우리가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참다리하고 오미자를 외우는데 참다리 같은 경우는 참다해서 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다리에 우리가 기본 단위 면적당 착가수 구할 때 단위 면적당 착가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착가수 구할 때는 단위 면적당 착가수 구할 때는 참다리는 실은 사다리꼴 면적을 썼어요. 그죠? 가입 면적을 구할 때는 제식 면적을 가지고 하지만 실은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할 때 참다리는 윗부분이 밑에는 이렇게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가지고 바로 측정할 수 있지만 참다리가 이렇게 자랐을 때는 윗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라기 때문에 깍 네모의 형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다리꼴 넓이는 삼각형, 우리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다음 마지막 이제 사다리꼴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전체 도형의 상위 포식자가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사다리꼴은 다 여기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사다리꼴로 해서 참다리는 면적을 구합니다. 왜 한 나무 가지가 똑바로만 자라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이렇게 엉켜서 능쿨가이기 때문에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옆에 가지도 막 이렇게 뻗어오고 이래서 이제 사다리꼴로 해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다래에서 다짜고 우리 사다리꼴이 같잖아요. 그래서 참다래는 사다리꼴 넓이 를 가지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산정하더라 해서 참다래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가 참 메다당 착가량이 잘 안 이어지는데 마침 오미자에 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터당 착가량 오미자니까 미터당 착가량 오미자의 미터당 착가량 이렇게 외우시면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수강생 저를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님이 따로 알려주시는데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 말씀드릴게요.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계를 24시에 계약을 했어요. 생육기를 지나 생장기를 지나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하기 전에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에 보통은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죠. 의무 착가수 조사도 그렇고 기본적인 착가수 조사들도 수확 개시 전에 착가수 조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수확 개시 이후에는 조생, 중생, 만생종 품종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생종의 품종이 있고 수확 완료기까지 가게 될 거고요. 수확 개시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수확 개시 전과
후를 같이 전에도 사고가 있고 후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조생, 중생, 만생 전부 다 과중조사를 했겠죠. 그때는 조생, 중생, 만생종에 대한 과중조사를 전부 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수확량,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수확 개시 전에 그 착가량이 아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되냐면 수확 개시 전에 착가량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그냥 착착착착착 사고당 감소량 빼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끝인데 만일에 수확 개시 전 사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수확 개시 후에 단독 사고라든지 수확 개시 후에 1차, 2차, 3차 이어지는 다중 사고일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과중조사를 못하는 게 발생하더라. 그 한 가지는 조생종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한 가지라도 과중조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과중조사를 자료 어디서 가잖아요. 농협의 출하 자료나 계약자의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때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수확량은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확기 개시 전을 포함하지 않는 수확량일 경우에는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꼭 구분을 해야 되더라.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평년이 많이 들고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이 더 적은 상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일 때는 항상 제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보험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는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게 될 거고요.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이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나가게 될 텐데 만일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밤참 메데오 부분은 만일에 1차, 2차, 3차, N차 사고까지 있다고 한다면 착가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수확량도 있고 착가량도 있고 감수량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자세하게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복자 생육기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요. 수확기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수확기 중에 과중조사,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하고 수확 완료 후에 고사나무 조사가 가능합니다. 밤참 메데오 유 같은 경우는 생육기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고사나무 조사는 참다른 6월 30일이 보장 종기이기 때문에 이때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되고 수확기 직전,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고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가 있습니다. 방금 배운 유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직전이 보장 종기이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있고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사나무 조사 매실 유자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오미자, 대추, 그죠? 오미자, 대추 같은 경우는 나무 조사가 없는 품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밤도 있네요. 밤, 대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나무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나무 조사는 하지 않더라. 풍물별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포복자 책에서는 업방에서는 수확 개시 전과 후라고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있더라. 수확 개시 전에 우리가 착가량만 조사해가지고 수확량 구했었잖아요. 그건 수확 개시 후가 전이 될 거고 어느 하나라도 가중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 수확 개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도 실은 포복제는 있습니다. 밤참 매도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있고요. 수확 개시 전만 있는 것은 유자더라. 유자는 피해 구성 조사 했죠. 했고 착가 피해 구성 조사 했어요. 유자 낙가 피해 구성 조사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자, 포복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 피해 구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착가 피해, 낙가 피해 다 없겠죠. 수확 개시 후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합니다. 착가 피해 구성 조사도 하고 낙가 피해 구성 조사도 하게 됩니다. 밤참 메데오는 피해 구성 조사를 수확 개시 전에도 하고 수확 개시 후에도 하는데요. 수확 개시 전에는 착가 피해 구성 조사만 전부 다 합니다. 유일하게 낙가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밤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착가 피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확 개시 후는 착가 피해, 낙가 피해 당연히 모두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의 대표적인 포복자, 수확 개시 전에 포복자는
그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뒤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없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계당 가중 플러스 미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왜 피해 구성률이 그 구성률 조사를 하지 않느냐면 그건 제가 제일 처음 총론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포국자 같은 경우는 젓가든 종합이 연만큼이나 많은 젓가를 합니다. 엄청 많은 젓가를 해요. 젓가를 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열매 속기 과정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 열매 하나에 한 100개 정도 달리는데 거기서 반 정도는 떨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열매 속기와 젓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입은 것들은 미리 다 따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를 입은 것들이 따로 셀 수 있을 정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감수량은 자동 산정돼 버리는 겁니다. 자동 산정돼 버리기 때문에 굳이 따로 착가 피해 구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떨쳐내버려서 그래요. 미리. 유자, 이제 대표적으로 유자 가져왔을 거예요.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계단 가중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었고 미부상 주수에 주당 평균 수확량이 있었네요. 다 똑같고 만일에 이게 유자하고 나머지 같죠. 밤을 제외한 참매 대오가 같아요. 물론 착가수는 이제 그 착가량을 하는 것은 착가량이 오고 요 계단가 중에 여기 빠지겠죠. 착가량이 올 거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그죠? 메다당 착가량이 오게 되겠죠. 그죠? 메다당 착가량이 오게 될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착가량이 오게 될 거고 유자는 이제 착가수기 때문에 계단 가중이 않는 겁니다. 밤이 왔다면 주당 착가수보다 계단 가중에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도 오고 그죠? 주당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낙가수 곱하기 계단 가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낙가 피해 구성률도 들어오게 되겠죠. 자, 포복자 수확량 그러면 제가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를 나눠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이렇게 나눠줘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죠. 단지 이것은 참고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 저희가 따로 감수량 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착가량 조사만 했어요. 피해 구성 조사 없었죠. 착가량 조사만 했는데 이 착가량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수확량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6회 때 시험 나왔었잖아요. 복숭아 시험 나왔었는데 수학기시 전급만 나왔잖아요. 맞죠? 전급만 나왔기 때문에 사고난 감수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냥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이 착가량을 수확량으로 바로 산정했었고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미보상 감수량 산정하고 평수 미평을 해서 피해율 산정하는 게 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결국은 수학 개시 전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 조사가 같이 있을 경우 전 조사가 무조건 수학 개시 전에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과중조사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착가량을 믿을 수 있는 착가량이더라. 맞죠? 그러면 이때는 믿을 수 있는 착가량이기 때문에 그 착가량에서, 그죠?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면 그게 바로 수확량이 되더라. 그죠? 자, 그다음에 수학 개시 전 사고가 없는 거예요. 없고 수학 개시 후에 수학 개시 후에 사고만 있는 경우 금차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 그냥 이거는 1차 사고만 있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는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방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못한 경우에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더라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입니다. 경우의 수로 본다면, 그죠? 경우의 그 사고 수로 본다는 거죠. 본다면 그래서 피해 구성 조사 하죠. 왜냐하면 수학 개시 후 있기 때문에 착가 피해 구성 조사, 낙가 피해 구성 조사 다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과중 조사는 조중 만생종 중에 어느 하나 할 수 없다. 조생종은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때의 수확량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기 때문에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 많고, 그죠? 이때는 착가량이 되겠죠. 이때는 착가량만 있고 수확량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더 많기 때문에 평년에서 요 감수량이죠.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서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고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착가량이 있고 이게 감수량이 있고 올라가는 게 되죠. 이게 평균 수확량이 되고 평균 수확량이 더 적기 때문에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빼주더라. 그래서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줘서 그래서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은 윗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따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말로 설명했던 걸 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밤참 메테오의 수확량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밤 배우고 참달에 매실대추 한꺼번에 묶을 거고 오미자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착가량, 이 수확량이란 것은 결국 수확 개시 이전의 착가량을 수확량이라고 본다고 했죠. 수확 개시 이전의 착가량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계단 가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 밤 같은 경우는 낙가도 있기 때문에 낙가 넣어놓은 거예요. 낙가 없는 부분, 나머지 참매 대우 같은 경우는 빼면 되죠. 그리고 만일에 착가수가 아닌 경우는 착가량을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낙가수 곱하기 계단 가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낙가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고사 주수 수확량 미보상 착가량이죠. 그래서 품종별 주당 편령 수확량의 품종별 미보상 주수를 곱하더라. 근데 다 품종별 과중이 없는 경우 이때는 그죠? 조사 전에 수확 완료 품종이 있는 경우에요. 그죠? 조사 완료 전에 수확 완료 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이게 과중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을 착가량으로 산정하더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 문제도 우리가 포복자 할 때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수확량 산정하더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품종이 여러 품종일 경우는 어땠나요? 전체 평년 수확량에 똑같았죠. 각각 품종별로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고는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올려주면 평년 수확량이 나오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수량입니다. 감수량은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은 수확량, 왜냐면 전체에서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인데 감수량은 자기 피해 구성률만 곱해주면 바로 감수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착가수는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수는 낙가 피해 구성률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하지 못한 거 고사주수에 대한 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사주수는 금차 고사주수입니다. 여기 기발생 제일 처음에 우리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 실제에서 미보상 고사 제일 처음에 뺐었죠. 이때는 고사나무 주수는 자동으로 바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때 감수량은. 근데 요때 감수량은 이제 금차, 이때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 사고 당시 낙가수 조사 할 때 발견한 고사 주수에 대한 감수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체 우리 가수원의 조사 고사 처음에 고사 주수가 20주였어요. 이때는. 근데 이때 발견한 고사 주수는 30주라고 한다면 실은 이때 금차 고사 주수는 이 30주에서 기고사 주수 20주를 빼면 이때 금차 고사 주수는 10주가 되는 거죠. 이 10주, 10주에 대한 고사 주수에 대한 감수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차 고사 주수에 우리 고사 주수니까 고사는 한 나무에 도대체 얼마나 달려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고사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라 했다 하면 여기 달려 있는 착가수, 떨어진 낙가수를 다 합하면 이 나무에 달려 있는 전체 그 개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품종별 주당 착가수 플러스 품종별 주당 낙가수를 더한 것을 곱해줍니다. 이때 주당 낙가수, 주당 착가수는 이 사고 당시 때 주당 착가수가 될 거고요. 사고 당시 때 주당 낙가수 요때 산출한 겁니다. 곱하기 수니까 계단 가중을 곱해주고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두 개 반복됐네요. 1 마이너스 맥스 A 전체 피해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고사주수는. 그래서 1이 왔고요. 맥스 A가 온 이유는 왜냐면 앞에 내가 나무 중에 요 고사주수 산정할 거 나무 중에 앞에 착가가 입었던 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착가 있었던 거는 앞에 착가 피해 구성률에서 다 계산을 해줬잖아요.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또 착가 피해 입은 것이 또 다시 피해를 입어서 고사 감수량이 산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빼줘야만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착가 피해율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A 값은 기착가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다음 과정부터는 실은 업방에는 사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고,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쉬워서 업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참고 자료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업방이 없으니까 업방 어디에 있어요? 발표 산식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비교해 볼게요.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는 건 평년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저가전 종합에서 기준 수확량이란 거, 기준 착가량을 배웠습니다. 그죠? 기준 착가량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피해율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도 기준 수확량이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한번 그 수확량을 산출하는데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있고 우리 가수원에 평년 수확량이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기수확량이 있을 거고 착가량이 있을 거고 감수량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바로 그때 이제 만약 내가 사고 당시에 착가량이라 한다면 금차 착가량이 있을 검착이 될 거고요. 사고 당시 그때의 감수량이라 한다면 금차 감수량이라서 금감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수학 개시 이제 요게 재해가 없었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실은 평년과 우리 뒤에 요 부분 기수확량, 금차 착가량, 금차 감수량을 사실 모두 더한 거 이거는 우리 과수원의 기준 수확량이 되겠죠. 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요 두 부분은 실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론상으로 그죠?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같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전제 하에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개시 전의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면 개시 전에는 기수확량이 없잖아요. 그죠? 기수확량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 수확량은 금차 지금 금차 착가량과 그죠? 금차 지금 감수량 요 부분이 기준 수확량이 될 겁니다. 근데 개시 후의 기준 수확량이라 하면 기수확량이 있겠죠. 그래서 금차 착가량, 금착 더하기 금차 감수량, 금감 더하기 기수확량 요 부분이 기준 수확량이 될 거예요. 때 평년하고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이게 우리 가수원의 지금 현재 기준 수확량이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수확량을 산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 어떻게 되세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지금 가수원의 기준 수확량은 이거예요. 기준이 되는 수확량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사고가 났을 때 감수량들이 계속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확량을 산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거. 자, 금착 수학 개시 전에 기준 수확량은 금착 금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착 금감인데 기준 수확량 사고가 났을 때는 감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한 번밖에 사고 난 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감을 빼줍니다. 수확량을. 자, 우리 기준 수확량은 금착 금강이 다 될 거고 그게 다시 금감을 빼니까 금강 마이너스 금강이기 때문에 금강은 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금감이 아니고 금착이 됩니다. 그래서 금량 착가량이 바로 수확량이 됩니다.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산정 시는 기준 수확량이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내 감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감수량을 금감을 뺍니다. 빼면 금강 부분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은 금착 플러스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자, 사고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전제를 했었고요. 이 뒷부분은 뒤에 이제 뒤에 감수량 부분을 산정할 때는 기준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가 난 우리는 여기 평년 수확량에서 빼나는 게 아니고 평년은 없다고 가정하에 이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요거라고 한다면 내 기준에서 감수량을 뺀 게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내 기준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뺀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을 한번 산정해 봤던 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수학 개시 후에 가중조사는 어느 하나라도 기수확량이 있으면 수확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부분에 수학 개시 후 단독 사고는 결국은 조생종 하나는 과중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본으로 한다면 요게 기본이 되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수확량과 기준 수확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과 기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수확량은 거기에서 금감을 빼나가게 될 텐데요.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평년이 더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년에서 금감이기 때문에 평년에서 감수, 금감이 바로 감수량이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이 합의됐던 거고요. 자,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평년보다 기준이 큰 경우입니다. 기수확량, 금착, 금감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내 기준 수확량에서 그죠? 감수량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착, 금감, 기수확량, 내 기준 수확량에서 금감을 뺐더니 금감이 두 개 사라지고, 그죠? 금착 플러스 기수확량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수확량 산식을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더 이해가 쉽다고 한다면 업방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기준 수확량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수확량 산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고, 전체적으로 이 뒷부분 N차 사고 있을 때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명을 이제 잘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일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적어놓은 걸 보시고 한번 그대로 이제 하나씩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이해를 한번 혼자서 이해를 해보시면 적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거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차 사고일 경우입니다. 방금 이와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수학 개시 전에 단독 사고와 수학 개시 후에 단독 사고일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후에 1차 사고, 예를 들어서 수학 개시 후 사고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수학 개시 후에 1차 사고가 있고 2차 사고가 있고 우리 업방에는 3차 사고, 즉 N차 사고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이전 수확량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차 사고 시에 때는 이전 조사 수확량과 이전 기수확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기수확량이라는 게 있고, 현재 기준 수확량, 금착, 금감, 기수확량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비교해서, 자, 이전 조사 수확량과 이전 기수, 예를 들어서 이전 조사 수확량과 이전 기수확량이 있어요. 그죠? 이전 기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이 있는데, 뒷부분에 난 사고가 요 앞부분의 사고보다는 수확량이 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연 낙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앞에 조사한 값보다 뒷부분의 조사한 값이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뒷부분이 크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방에 보면 이때는 오류 수정 필요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전 조사 수확량, 이전 기수확량이 지금 조사한 것보다 값이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같은 경우가 맞겠죠. 하지만 크거나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자연 낙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상적인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요때 정상이라고 판단이 났으면 요때는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다 있을 때는 이때 이전 조사 수확량은 이전 조사 수확량에 이미 수확량이 한 양이 있으면은 이전 기 수확량도 있더라. 그죠? 자, 그때일 경우에는, 정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 조사가 수학 개시 후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가정조사를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조생종 하나는 적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과 보험, 일부 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이때도 구분해가지고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크다면, 그죠? 근데 이때는 사실 크다고 한다면,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크다고 한다면 평년이 더 크다고 먼저 해볼게요. 평년이 먼저 큰 경우가 나오니까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당연히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줄 거예요. 그건 앞에 개념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죠? 만일에 뒷부분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큰 이 일부 보험이라고 할 때는, 그러면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한번 보세요. 최초 조사 수확량은 어떤 게 최초 조사 수확량인가요? 1차 때 조사한 수확량이 제일 최초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최초 수학 조사 수확량에서 이 뒷부분에 사고당 감수량을 뺄 건데요. 왜 2차 사고 이후의 감수량이라 했냐면 최초 조사 수확량에는 우리가 그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항상 수확량 할 때는 1 마이너스 차가 피해 구성률, 그죠? 1 마이너스 낙가 피해 구성률 밤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고 요 부분에는 요 부분에는 이미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었기 때문에 감수량이 감수가 된 양이 포함이 된 겁니다.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므로 해서 이미 감수량을 뺐잖아요. 뺐기 최초 조사 수확량 값 자체에는 감수량이 빠져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평균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는 것처럼 여기도 사고당 감수량을 빼준다고 한다면 1차 감수량이 2번 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조사값, 최초 조사 수확량에 1차는 이미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사고 이후부터의 감수량 합계를 빼주는 겁니다. 2차, 3차, 이렇게 4차, n차 사고까지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게 되겠죠. 물론 이게 최초 수확량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최초 조사 수확량에는 여기는 포함이 기수확량이 있으면 기수확량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더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이게 워낙 이제 종합가수가 개시 전 사고만 있는 경우, 개시 후 단독 사고만 있는 경우, 개시 전과 개시 후가 같이 있는 경우, 개시 후에 1차, 2차, 3차 사고가 있는 경우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우의 수에 4가지가 나오죠. 그죠?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4개를 구분해서 외웠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기준 수확량 개념을 써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그랬던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왔던 게요. 계단 가중이 하나라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은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양자가 빠졌네요. 전에는 제가 착가량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수원에 적어도 재해가 없었다면 기수확량, 금착, 금강이 우리 과수원의 기준에 되는 수확량이 되더라. 이 기준 수확량이 평년보다 작을 경우, 평년이 더 클 경우죠. 그죠? 평년이 더 컸을 때는 큰 게 평년이 되기 때문에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지만 이 기준 수확량이 평년보다 큰 경우는 우리 기준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가수원이 그 수확량을 제가 결국은 우리 금착 착가량과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되는 거라고 했죠. 맞죠? 왜냐하면 감수량 착가량하고 기준 수확량이 착가량, 기수확량, 감수량을 뺀 거기 때문에 감수량이 없어지고 착가량의 기수확량이 수확량이 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준 수확량이 평년보다 클 경우의 수확량은 이 금착과 기수확량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수학기 이후 사고만 있을 경우에는 금착이란 개념보다는 수학기 이후에 최초 조사 수확량, 즉 1차 수확량이죠. 1차 조사 수확량이 되는 거죠. 1차 조사 수확량에서 1차 조사 수확량에는 감수량이 이미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사고 이후에 감수량의 합계를 빼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면서 아랫부분, 방금 앞에 설명한 요 부분을 그림으로 연계해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확량 조사 다시 한 번 더 설명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이건 업방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은 착가량이 바로 수확량이 되고요. 개시 전에 피해 구성 조사 있습니다. 그죠? 착가 피해 구성 조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가량이 바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밤 같은 경우는 낙가 피해 구성 조사도 있습니다. 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입니다. 자, 이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개시 전 있고 수학 개시 후에 한 번 사고가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착, 금감, 금기가 방금 계산한 거죠. 이게 내 앞에 조사한 조사 수확량과 이전 수확량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연 낙가가 있기 때문에 자연 낙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앞에 게 커야 되는데 내가 뒷부분이 더 많은 양이 나왔다면 이것 자체는 오류더라. 그래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답은 오류 수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금착,
금감, 금기가 이전 조사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요때는 수확 개시 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중조사를 모두 한 경우가 됩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다 과중조사가 됐기 때문에 요 수확 개시 전의 수확량 자체가 착가량, 수확량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바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쉽죠. 수확 개시 전이 들어가면 쉬워요. 왜냐하면 수확 개시 전의 착가량이 바로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게 최초의 수확량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그 수확량에서 뒤로 빠져지는 사고당 감수량을 빼면 되기 때문에 문제도 딱 떨어지고 풀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수확 개시 후 사고들이죠. 수확 개시 후에 최초 조사 하나만 있는 경우와 수확 개시 후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가 최초 조사일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되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과 금착, 금기. 제가 금착, 금기가 수확량이 되는 거 말씀드렸죠. 기수확량 설명하면서, 그죠? 그래서 금착, 금기가 수확량이 되는데 요거 둘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년 수확량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어느 하나도 과중조사 못했기 때문에 평년이 크냐 내 기준 수확량이 크냐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요. 큰 값에서 무조건 빼나간다고 했습니다. 평년이 큰다고 했을 때는 평년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면 되지만, 자, 평년이 작다고 했을 때 기준 수확량이 크다고 했을 때는 금착 금기가 바로 수확량이 되더라. 왜냐면 원래 여기 안에는 감수량이 있었죠. 근데 다시 감수량을 빼면 금차 감수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차 착가량과 기수확량이 바로 수확량이 돼 버리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금차 착가량 안에 실은 우리 수확량 안에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수확량은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자, 수확 개시 후 1차, 수확 개시 후 2차 사고가 이렇게 다중사고일 경우에는 금착, 금감, 금기가 이전 조사 수확량보다 클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때는 만일에 이렇게 크다고 했을 때는 오류 해서 재조사, 오류, 수정 필요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금착, 금감, 금기가 이전 조사 수확량과 이전 기수확량보다 작다라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때는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물론 수확 개시 후기 때문에 여기도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를 구분해야 되더라. 왜?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보험일 경우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나가기 때문에 초과보험이면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더라. 초과보험일 때는 다 같습니다. 어떤 사고이든지. 그래서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가면 돼요. 빼가면 되는데요. 왜냐면 왜 여기는 사고당 감수량을 적지 않았느냐 하면 금차 사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 사고당 감수량을 적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고당 감수량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2차, 3차, 4차, 1, 2, 3 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사고당 감수량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준 수확량, 금착, 금감, 기수확량이 평년보다 클 경우죠. 클 경우에는 조사, 최초 조사 수확량과 최초 조사 기수확량까지 합해야 되겠죠. 기수확량에서 2차 이후 감수량을 빼주더라. 왜냐면 최초 조사 수확량 자체에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1차부터 빼본 다음 감수량을 2번 빼는 꼴이 되기 때문에 2차 이후 감수량만 빼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방에 되어 있는, 우리 업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사고 유행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객관식에 되게 우리가 조금 이제 객관식에 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사고 유행이 어떤 게 있느냐? 수확 개시 전 사고만 있는 단독 사고 있을 수 있고요. 수확 개시 후에 있는 단독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확 개시 전 사고가 있을 때는 항상 조중만 가중조사가 다 가능하다 있고, 이건 어느 하나 조생종 하나는 가중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가중조사를 다 한 경우를 믿을 수 있는 착가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 착가량을 수확량으로 그냥 보더라. 자, 수확 개시 후인 경우이죠. 후인 경우는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와 일구보험을 구분하더라. 그래서 평년과 그죠? 착가량 중에 큰 값 중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수학 개시 전 사고, 수학 개시 후 이렇게 다중 사고일 경우에는 수학 개시 전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과중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수 있는 수학량이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 그 착가량에서 나머지 사고당 감수량을 빼 나가면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고, 자, 수학 개시 후 사고만 있을 경우 1차, 뭐 2차, 3차 있을 경우에는 가중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수학량이 되더라. 그때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인지 일부 보험인지 구분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빼나가더라. 평년이 크다고 했으면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나가게 될 거고요. 우리 그 기준 수학량, 금착, 금감, 금기가 더 크다고 했다면 최초 조사값, 요 1차 조사값, 이게 1차 조사값이 되겠죠. 1차 최소 조사값 플러스 기수학량에서 1차 사고 때는 이미 감수량을 뺐기 때문에 다시 빼면 중복이 되므로 2차 사고 이후 감수량의 합계를 빼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초과 보험과 일부 보험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맞죠? 초과 보험과 일부 보험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2번, 4번. 가중조사를 어느 하나라도 하지 못한 경우, 그죠? 수학 개시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이 되는 경우고요. 이전 조사 수확량과 금차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오류이면 오류 수정, 오류가 아닐 정상일 경우에는 다시 일부 보험과 초과 보험 구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중사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중사고일 경우, 이전 조사와 금차 조사를 비교하는 경우는 결국 다중사고란 얘기입니다. 이전 사고와 그 금차 조사 구분하는 거는 요 3번, 4번이 되겠죠. 그죠?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가 있는 거, 수학 개시 후에 다중 사고가 있는 거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이전 조사 수학량 조사 이후에는 숙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 낙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 조사 수학량만큼 수학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차, 금감, 금기가 이전 조사와 이전 기수학량보다 크다고 하면 오류 수정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산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식으로 그냥 가볍게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수학량 조사를 한 경우,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금착, 금감, 금기, 그다음에 이전 조사 수학량, 이전 기수학량, 최초 조사, 그죠? 금착, 금감, 금기, 그다음에 사고당 감수를 합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건데요. 요거는 표를 보고 한번 앞에 부분 이해한 거를 표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간단하게 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PDF 파일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량 정리 최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학 개시 전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착가량 자체가 수학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는 착가수 조사하는 거, 착가량 조사하는 거, 그죠? 단위 면적당 착가수 조사하는 거, 미터당 착가량 조사하는 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착가수 조사하는 거는 포복자 밤류가 되겠고요. 자, 포복자 같은 경우는 피해 구성 조사가 없기 때문에 개당 가중 곱하기 피해 구성률이었습니다. 미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균 수학량이 됐고요. 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낙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피 구성률도 들어있고 낙가수도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자는 수학 개시 후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수학 개시 후 이게 그냥 끝이라고 했습니다. 착피만 조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착피만 조사하죠. 반만 유일하게 낙피 조사했어요. 참다래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착가수라고 했어요. 참다래는 항상 제식 면적이 따라오더라.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이란 것은 결국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겁니다. 면적이 되고 미부상 주수일 때도 우리가 한 주당 평균 수확량인데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참다래는. 그리고 항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은 세트로 따라옵니다. 매실대추는 무게로 조사하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주당 착가량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미자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그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당에 있는 거기에 있는 착가량을 조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메다당 착가량. 오미자 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터당 착가량이라 했고요. 참다래는 사다리꼴 면적, 제식 면적 가지고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요때 제식 면적과 요 제식 사다리꼴 면적을 요 메다당 착가수 구할 때 제식 면적 사다리꼴입니다.
수학 개시 단독 사고입니다. 수학 개시 후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평년 수학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일부 보험, 초과 보험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수학 개시 전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착가량이죠.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 나가면 됩니다. 그죠?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학 개시 전 사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없는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개시 전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바로 사고당 감수량 빼 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수학 개시 전 사고 중에서도 어느 하나 가중조사를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는 초과보험, 일부보험, 그러니까 그때는 착가수, 순간 잠깐 헷갈렸네요. 수학 개시 전 사고에서 가중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그때는 제가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그죠? 그게 평년 수확량이 바로 착가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평년 수확량은 품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품종 하나 조사를 못할 경우에 전체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올려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고 그 평년 수확량이 착가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 가중조사가 다 됐다고 한다면은 평년 수확량은 없습니다. 가중조사가 하나라도 안 됐을 때 경우에 방금 설명한 경우였고요. 수학 개시 후 사고가 최초 조사인 경우, 그죠? 그때는 수학 개시 후가 최초면 가중조사 당연히 안 되죠. 수학 개시 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단독이든 다중이든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를 꼭 가려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과중은 출하조사 자료나 문답을 통해서 묻는다고 했는데, 물론 출하를 뭐 양심적으로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출하를 하지 않고, 그죠? 어느 부분은 출하를 하지 않고 출하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출하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여러 부분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건 뭐가요? 기수학량에 대한 거를 이제 확신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수학량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수학량이 되기 때문에 초과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보험과 일부 보험 중 구분해서 항상 큰 값에서, 그죠? 큰 쪽에서, 그죠? 큰 쪽에서 작은 값을 빼나가더라. 큰 쪽이 이전 조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학 개시 전 사고 시 고사나무 수학 개시 전에 사고 시 고사나무 감수량이 없는 이유, 그죠? 수학 개시 전에는, 그죠? 자동으로 감수량 산정되죠. 그죠? 감수량 산정되기 때문에 고사나무 감수량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 산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뺐잖아요. 뺐기 때문에 자동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 개시 직전에 착가수 조사 무조건 의무조사죠. 의무조사인데 수학 개시 후에 착가수 조사하게 되죠. 그게 조사하게 되면 그때 그 조사는 착가수 조사 두 번째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착가수 조사 때 수학 직전에 착가수 조사 때 하고 두 번째 착가수 조사 사고 발생 시 조사는 두 번째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감수량 그때 별도 산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밤차 매대우유 같은 경우는 착가수 사고만 발생해야만 착가수 조사하기 때문에 그 발생 시기 자체가 첫 조사입니다. 첫 조사. 이기 때문에 첫 조사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산정할 때는 미보상 착가량은 조사하되 고사나무 그거는 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 개시 후에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부분부터는 우리가 고사나무 감수량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계속해서 저가 전 종합이원 맥스 A값을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맥스 A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착가 피해 구성률 중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기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는 겁니다. 근데 저가 전 종합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저가 종료 이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죠? 종합에 들었고 자연재해가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착가 피해를 분명히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저가 종료 이전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 감수량 산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착가 피해율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착가
손해 감수 가실수를 산정하죠. 그죠? 그래서 착가율이 저가차가수 나누기 평균 착가수가 되죠. 착가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저가수 착가수 곱하기 5%, 6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후 착가수 곱하기 5%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를 했어요. 그죠? 그때는 만일에 미만일 경우는 요게 착가 피해율이 될 거고요.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요 부분이 착가 피해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 있었던 피해율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맥스 A 값에 산정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그럼 저가 종료 이전에 유가타박률 낙엽 인증 피해율이 있었는데 이거 넣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물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는 별개의 사고입니다. 산정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가타박률 낙엽 인증 피해율 나무 피해율 등은 우리가 특정 어종 위험 환경 보장에 들었거나 일부 피해가 있었을 때 이미 그때 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가 종료 이후까지 가져오는 조사값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과 이후 별도입니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음 저가 종료 후에는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죠. 그죠? 착피가 있었을 경우 우박 피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착가 피해 구성률에 맥스 A 값 사용하게 되고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낙엽 인정 피해율은 이때 우리가 그 사과배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 구성률을 하는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인정 피해율 자체가 착가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도 맥스 A 값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사고 때 착가 피해 구성률이 10%였고 2차 사고 때 착가 피해 구성률이 20%라고 한다면 이 20%는 1차 사고하고 2차 사고는 누적된 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사고에서 다시 기착가 10%는 빼줘야만이 내가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에는 그죠? 이중 중복으로 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 2번 빼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좀 누적된 착가 피해 구성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거기 때문에 금차에서 아빠 기착가 피해 구성률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었고 지금 사고에서 착가하고 낙가가 지금 동시에 발생했어요. 내가 지금 같은 날 아니면 8월 10일이라 한 다음에 8월 10일 날 그러면 이때 내 8월 10일 날 앞에 이 착가를 다시 가지고 이거 착가 맥스 A 값 넣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전 사고가 없었고 금차에서 착가 낙가가 같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 착가 가지고 와서 착가 피해 구성률 안에 안 넣습니다. 기착가 피해 구성률에. 그리고 이제 한번 이게 볼게요. 이제 1차 사고 피해 구성률 10%, 2차 사고 10%, 2차 낙가 피해 이제 이런 경우가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만일 1차 때 우리가 착가 피해 구성률이 10%가 있었고 2차 때 착가 피해도 있었고 낙가 피해도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가 피해만 있었다고 한다면 착가 피해 구성률에서 내 착가를 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착가 피해만 없었고 낙가 피해만 있었다고 한다면 낙가에서 당연히 기착가 피해 구성률도 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시에 다 발생을 해서 착가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착가 피해 때도 이걸 구성률을 최대값을 빼고 낙가 피해 때도 빼나?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은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업방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착가 피해일 때도 착가 피해 구성률 맥스 A 값을 적용하고요. 낙가 피해 구성률 할 때도 맥스 A 값 착가 피해 구성률을 뺍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정 업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현재 업방에서는 동시에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고 낙가 착가 피해가 동시에 왔다 하더라도 각각 착가 피해 구성률 맥스 A 값을 뺀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문제 풀다 보면 문제 풀은 값이 따로 있고 또 조건에서 제시하는 값이 또 하나 나왔고 이 값하고 이 값이 틀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게 우선이었나요? 문제는 조건이 우선이었어요. 조건이 우선이었고 지금 이것 역시도 그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업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업방에 있는 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업방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요. 자, 요 부분이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방금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또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그 PDF에 설명 글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서 한 번 더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밤참 메데오 유 빼죠. 그죠? 지금 유는 했기 때문에 그죠? 밤참 메데오 그 수학 그 전 사고만 있을 경우 수학 후 최초 사고만 있을 경우, 수학장과 수학 후 사고가 있을 경우, 수학 후에 다중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수학량을 산출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밤참 메데오 뒷부분에 가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산식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식으로 강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강의였는데 들은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